참조기 잡이철이 시작되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 짭조름한 밥도둑, 굴비가 익어가는 영광 법성포입니다. 영광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트럭들. 가득 실려온 참조기를 내리느라 분주한데요. 이 고기들은 다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여수, 제주도, 목포. 전국 각지에서 잡은 조기들이 굴비 가공 전 모이는 곳. 2021년 영광 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7,932톤, 금액으로는 약 586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밤에 작업해야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2,600개. 이곳에서 분류와 경매를 통해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선별 작업, 여기는 선별 작업이에요. 이렇게 선별을 해갖고 예쁘게 담아서 상품화체를 되게끔 만들어요. 참조기는 크기와 무게로 분류가 되는데요. 25cm 이상 자란 것을 최상품으로 친답니다. 같은 크기라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굴비로 만들 경우 무거울수록 살이 많기 때문이죠. 6가지 빼니까 6가지, 5가지 빼니까. 와, 6가지 빼야 돼요? 크기와 무게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되는 참조기. 본격적인 조기잡이 철이 시작되면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져 밤을 새워 선별 작업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선별이 끝나고 나면 경매를 거쳐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굴비의 대표 고장 영광. 이 공장에서는 하루 약 6,000kg의 조기가 굴비로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칠산 바다에서 이 고기가 나왔잖아요. 칠산 바다에 올라왔을 때가 맛이 제일 좋을 때예요. 3대 조기 어장 중 하나로 불리던 칠산바다. 굴비 만들기의 첫 단계는 염장입니다. 골고루 소금을 묻혀 간을 입혀주는 건데요. 조금만 하는 거예요. 아가미는 이게 두꺼우니까 소금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을 해야 돼요. 두꺼운 아가미까지 넣어줘야 맛있는 굴비가 된다는군요. 너무 많이 넣어도 짜니까. 몇 년이나 해야 이거 소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요 한 20년. 20년? 저는 20년, 30년. 조기철이 찾아오면 해마다 해왔던 굴비 작업. 오랜 세월 익혀온 손맛으로 염장을 하고 굴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옛날 막 밖에서 몇거리 할 때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건 밤이나 낮이나 막 해요. 새벽에도 나왔다가 밤에도 들어가고. 아,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엮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집에 들어갔다 그냥 밤에 일하고 아침에 또 밥 한 술 먹고 또 나오고 그래요. 염장 작업을 끝낸 조기는 끈으로 엮어주는데요. 요즘은 집 대신 친환경 끈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10마리씩 두 줄로 엮어 만드는 굴비. 굴비가 예뻐요? 굴비가 예뻐요. 아, 이렇게 탁 모이는 거 봐요. 얼마나 예쁜가. 곧고 반듯하게 엮어놓은 굴비. 아, 먹음직스럽네요. 크기와 무게에 맞춰 10마리씩 엮어주는 굴비 작업. 끈으로 굴비를 다 엮은 후 반드시 함께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국산 참조기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원산지 표기 끈입니다. 이게 없으면 중국산도 있고, 색깔은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크기에 따라 끈의 색깔은 달라진다는군요. 10마리씩 두 줄.
한 두rum의 굴비를 엮기 위해서는 끈을 묶는 기술도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하나 오고, 가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와요. 우리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냥 눈 감고 하죠. 아, 눈 감고도요? 여러 가닥의 끈을 엮어 일정한 간격으로 굴비를 묶는 작업.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방법을 터득했다는데요. 한 시간에 얼마나 엮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엮는 사람은 35개, 40개. 한 시간 내에도 많이 안 되네요, 양이. 많이 못 엮어요. 한 두rum에 10마리씩 2줄을 엮어야 하니 익숙한 작업자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엮는 것이 어렵답니다. 염장 후 엮어놓은 조기는 소금 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서너 시간 동안 절여주는데요. 처음에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조기를 먹게 되시면 굉장히 그 간이 안 돼 있어서 심심한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서너 시간 지금 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먹게 되면 굉장히 우리 입맛에 맞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준 조기는 적당히 소금기가 배어들고 나면 세척에 들어갑니다. 표면에 붙은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을 해주는 건데요. 염장부터 엮기, 세척까지 오로지 작업자들의 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반드시 져야 돼요. 그 고기가 꺼지면은 이제 우리가 포장이 안 돼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진행되는 세척 과정. 기온이 떨어질수록 작업도 힘들어진다는데요. 세척 후에는 반듯하게 걸어 물기를 빼줍니다. 차가운 물에 세척하고 봉에 걸어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 수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면 굴비의 마지막 단계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물기를 빼주는데요. 작업자들의 손에서 탄생되는 굴비 가공.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데요. 기분은 좋죠. 저기가 있어야 우리가 일이 할 수 있잖아요. 저기가 없으면 우리 일거리가 없어져. 물기 제거가 끝나고 나면 냉동고로 이동해 주는데요. 이곳에서 냉동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굴비로 재탄생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한 16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 과정을 거쳐 짭조름한 밥도둑으로 탄생하는 굴비. 영광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와 굴비를 먹는다는데요.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조기 매운탕. 이제 생조기를 먹어보면 얼렸다 녹으면 이제 그 맛이 안 나는데 안전 생조기는 이판 막 해가지고 한 생조기는 저기예요.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고추장 양념에 싱싱한 참조기와 채소를 넣어 함께 끓여 먹으면 시원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마리당 단 2점. 차례상이나 잔치상에만 올라갔다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굴비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은 굴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만의 특색이죠. 포로 떠서 구워내는 전. 한 마리에 2점씩만 나오는 귀한 몸인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먹어도 맛있는 고소한 굴비구이. 보리 굴비를 찢어 고추장 양념에 무쳐 먹는 고추장 굴비와 포슬하게 쪄낸 보리굴비 찜까지. 그야말로 굴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영광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굴비는 추억과 고향의 맛이기도 한데요. 같은 굴비라도 식성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조리했든 밥도둑이라는 건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는 딱딱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이 껍질이 되게 담백하거든요. 바삭한 껍질과 살을 발라 먹어도 맛있고 쌀밥 위에 얹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고추장 굴비. 입맛 없을 때 물에 말아가지고 녹찬물이나 이렇게 물에 말아가지고 입맛 없을 때 드시면은 맛있겠죠. 작업 현장에서 정성껏 만드는 이들이 있기에 더 맛있는 거겠죠.